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17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추가 확진자 수 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경북보다 수도권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 수가 더 많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에서 추가 확진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네, 하루새 84명이 늘었죠. 3일째 1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 3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만 44명이 늘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생명샘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좀 추가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져서 많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망자는 81명이고요. 격리 해제는 1,401명으로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검역중, 그러니까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거기서 공항에서 걸러져서 검역에서 확진을 받은 사람이 2명 더 늘어서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수도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죠. 한 130명 이상 나왔는데 은혜강 성남의 경기도 성남입니다. 은혜강 교회 관련해서 49명 최소고요. 여기가 이제 신도가 한 135명 정도가 네. 검체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4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다 보도가 됐지만 분무기로 이렇게 소독한다면서 입 쪽에다 뿌렸다고 하는데 그 뿌린 분이 또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바이러스는 전파한 셈이다. 또 이렇게 분무기로 뿌리게 되면 이게 에어로졸 효과가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는 좀 잦아드는 중인데 여전히 좀 환자 수가 확진자가 늘어서 모두 지금까지 134명이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확진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종교 기관의 예배에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조사를 좀 해보니까 서울에서도 3분의 1, 33%가 예배를 좀 강행을 했고요. 부산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가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서울의 강남에 굉장히 대형 교회죠. 광림교회가 한 신도가 15,000명 정도인데 물론 준비를 좀 하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거리 두기를 했지만 이렇게 그 예배를 강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는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이렇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3월 17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838명이며 1,401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81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84명이며 격리 해제는 264명, 6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특별 입국 절차 강화 방안, 경기도 성남 지역 교회 집단 감염 사례,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학기 개학 연기와 대응 계획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이후 오늘 오후 2시 별도로 교육부총리께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방역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와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백신이며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재차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특별 입국 절차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여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15일까지 보고된 해외 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 환자가 14명,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가 16명으로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 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나흘간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검역 과정에서 진단되는 등 해외 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 확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가 보편적으로 확대 실시되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함께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 주소를 제출하고 핸드폰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한 후 모바일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건강상태 질문서에 근거한 검역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입국 후 2주간은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시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입국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유증상자 발생 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별 입국 절차 확대로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 지역 콜센터에서 13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 88명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가족과 지인 등 46명이 확진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성남 지역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4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까지 3월 1일과 3월 8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지역사회의 추가 접촉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역학조사반 14명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합동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방대본 브리핑을 통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성남 지역 교회의 집단 감염 사례는 좁은 실내에서 다수의 참석자가 참석하여 예배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독을 위해 분무기로 소금물을 사용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감염의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사업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모이는 일을 삼가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하여 확진 환자를 찾고 접촉자를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종교시설,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 당국의 행동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과밀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감염 확산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집단 감염 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수도권 방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 역학조사반 간의 공동 역학조사 등 정보 공유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감염 발생이 있을 경우 병상 부족이나 병상 수요 차이에 대비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상호 협의하에 공동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태릉선수촌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최근 확진 환자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으나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콜센터, 요양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 대응하여 해외로부터의 유입도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조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성공적인 감염병 퇴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위생 수칙을 서로 지키고 행사나 모임 등은 자제하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계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KBS 뉴스 유튜브 라이브에서 계속 방송이 됩니다. 매우 엄중한 시기라는 표현을 오늘 강조했고요. 일단은 해외 유입 차단에 총력을 쏟겠다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네, 지난 3, 4일간 공항 검역 과정에서 6명, 우리 국민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해외 유입 사례가 44명인데요. 중국에서 유입된 게 이제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14명이 있었고 지금까지. 근데 유럽이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목요일, 모레죠. 모레 0시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검역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부터는 유럽의 모든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확대됩니다. 예, 이틀 후부터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특별 검역 절차, 발열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자가 진단 앱을 깔아서 거기서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지를 계속적으로 2주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종교기관의 협조가 지금 더욱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수도권 관련해서 좁은 실내에서 다수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 최대한 자제해달라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히 종교 시설과 사업장,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도권에서 그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은혜강 교회는 135명이 대상입니다. 신도가 135명 정도 되는데 모두 이제 진단 검사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무기로 이제 소금물을 뿌리는 건데 그거는 보통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을 때 코를 세척하는 건데 네. 이게 소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세척할 따름인데 이 분무기로 소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뿌리게 되면 에어로졸이 발생을 해서 또 확진자가 또 뿌렸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앞으로 뭐 은혜강 교회 관련해서는 더욱더 이제 접촉자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을 비롯해서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 거듭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 잘못된 방역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SNS를 통해서 뭐 그럴듯한 정보들이 퍼져 나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감염이 또 더 잘 일어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에어로졸과 관련해서 관련 기사들을 좀 보니까
방역 소독할 때도 이렇게 뿌리잖아요. 뭐 공기 중에 뿌리기만 하면 안 된다. 꼭 닦아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러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침방울은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져서 그냥 머물러서 말라서 바이러스는 사멸하게 돼 있는데 분무기 같은 걸 뿌리게 되면 오히려 이게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에어로졸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또 환자가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는 에어로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은혜강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분무기로 뿌렸기 때문에 에어로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기가 잘 되는 곳이나 아니면 야외 같은 곳은 에어로졸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도 소독 이렇게 뿌리는 것들이 공급이 돼서 뭐 소독한다고 뿌리기도 하던데 이런 것도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뿌리는 것은 직접 확진자 또는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분은 위험할 수 있지만 책상이나 이런 거 뿌리는 것은 괜찮고요. 네. 가장 확실한 것은 뿌린 다음에 닦는 거죠. 닦으면 바이러스는 확실히 사멸하게 됩니다. 네. 수도권에서도 생활치료센터들이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나온 확진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다 병원 치료입니까? 어제 태능에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처음으로 준비가 돼서 아마 경증 환자 위주로 지금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고 또 서울에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경증 환자들은 태능에 아마 입소를 할 것 같고 아마 입소를 했다는 소식이 곧 들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교육부가 이제 학교 개학과 관련해서 오후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된 소식 일단은 10대 청소년들 또 10세 이하 어린이들의 확진자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성년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51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증상은 거의 가볍고 그렇지만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도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전파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례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육부가 2시에 연기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최소 2주 정도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법정 수업 일수를 못 채워서 그것도 문제고요. 또 집안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 8월까지 사태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월에 이르면 5월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출시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7, 8월까지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보거나 중국 사례를 보면 보통은 2개월 정도면 거의 정점을 지나서 좀 진정세로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을 보면 전문가들은 보통 한 5월 정도, 6월 정도까지는 정점을 치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겠죠. 반가운 소식은 이제 길리어드사라는 다국적 제약사가 있는데 에볼라 치료용 렘데시비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바이러스 제제를 개발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볼라는 잘 듣지 않았었죠.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됐고 4월 5일경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임상시험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신속 허가 제도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5월에는 이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일단 확산세는 꺾이고 있는데 지금 가장 강조해야 될 점, 우리가 지켜야 될 점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지금 수도권의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서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일어난 상태라고 어쩌면 볼 수가 있습니다만 빨리 증상을 발현된 사람들을 빨리 발견해서 치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집단 감염이 종교시설 위주로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2주간은 조금 힘들지만 더 사회적 거리 두기, 그다음 손 위생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개학을 한 번 더 연기할 것인지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효정 기자, 오후에 최종 결정이 됩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개학 추가 연기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 브리핑이 열리는데요. 교육부는 이미 2차례 연기된 학교 개학을 또다시 미룰지 여부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여러 사람이 밀집해 생활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식사 시간 등에는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감염학회 등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교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3차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개학 연기 기간을 놓고 서울과 대구 교육감의 주장처럼 2주로 할지 아니면 1주만 더 연기할지 논의가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2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개학은 오는 23일로 3주 미뤄진 상태입니다. 만약 개학이 2주 더 미뤄지면 다음 달 6일에 개학하게 돼 사상 처음으로 4월에 개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아이들을 돌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학부모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아 교육당국의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오늘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경기도 성남 은혜강 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50명 가까이 발생했죠. 경기도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은 기자, 종교 예배를 통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입니까? 네,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 시설에 대해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의 예배에 대해 행정명령이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김의겸 행정 1부 지사는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며 이 중 종교 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7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집회 제한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실내에서 집회 예배 시 교회 입장 전 발열과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그리고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를 명령했습니다. 또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와 예배 참석자의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금지됩니다. 이번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재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은혜강 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직업군이 다양해서 지역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은혜강 교회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49명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135명의 신도에 대해 그제부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41명이 어제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35명 가운데 15명을 검사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전수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확진자 가운데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노인요양보호사, 정수기 AS 요원, 소방서 직원, 철도공사 직원, 미용사, 피부관리사 등이 있어서 이들로 인한 추가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도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 등 역학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은혜강 교회에서 예배 전에 특이한 행동을 한 걸 방역당국이 찾아냈습니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며 소금물을 분무기에 넣어 신도들 입안에 뿌린 건데요. 방역당국에선 이런 행동이 집단 감염의 한 가지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무기에서 나온 액체가 공기 중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 형태로 흩어지면서 교회에 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침방울과 섞여 공기 중에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네, 이 성남 은혜강 교회 집단 감염 확진자 중에는 서울 거주민들도 있습니다. 구로구 콜센터를 포함해 소규모 집단 감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은혜강 교회 예배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거주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50대 여성이 지난 1일 성남 은혜강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어젯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원구에서도 50대 여성이 지난 8일 은혜강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40대 여성 신도와 이 신도의 20대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은혜강 교회 신도인 강동소방서 소방대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대원은 검사를 받는 보건소가
있는 성남시의 환자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소방청은 이 소방대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모두 10명을 이송했지만 보호복을 착용했고 운전 업무를 맡아 감염 확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교회 3곳 중 한 곳은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내 지자체장들은 지역 교회들의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추는 거리 두기를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구로구 콜센터 관련해서도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최소 134명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82명, 경기 33명, 인천 19명입니다. 해당 건물의 직원과 가족, 지인 등 접촉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경기 부천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의 9살 난 아들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인천 연수구에서도 콜센터 직원인 50세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도 콜센터 직원의 접촉자가, 은평구와 구로구에서는 직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럽을 방문했다가 입국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영등포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영국과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여행한 뒤 귀국한 20대 남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동대문구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온 휘경동 세븐 PC방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20대 남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5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어제 12명 늘어 265명, 경기는 31명 늘어 262명, 인천은 1명 늘어 31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이제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보규 기자,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에서는 3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40명대를 기록하다가 오늘 30명대로 떨어진 건데요. 대구는 32명, 경북은 5명입니다. 엿새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고 매일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 신규 확진자의 40% 이상이 대구 경북에서 나와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서 오늘까지 대구 경북에서 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대구시의 중증 환자는 36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완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에서는 신규 격리 해제자가 어제보다 32명 늘었고 대구에서는 214명이 완치됐습니다. 격리 해제는 늘고 신규 확진자는 줄면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에도 다소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 행정조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대구시가 지난 12일 대구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작했고 어제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구시가 관리하던 신도와 관련 시설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도는 대구시 관리 인원보다 479명 많았고 시설도 39곳으로 5곳이 더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컴퓨터도 49대 확보했지만 보안과 IP 주소 문제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안 프로그램을 재설치해 오늘부터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조사는 사법기관의 압수수색과 달라 신천지 교회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조사도 방역에 국한해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대구와 경북의 경산, 청도, 봉화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특별 재난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시군도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추경을 통해서 긴급 구제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전국 현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어제보다 84명 늘어난 8,320명입니다. 사흘째 신규 확진자는 100명을 밑돌았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6명 증가해 모두 81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지자체 집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1,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양분된 모습이죠. 영남권은 대구와 경상남북도를 합쳐서 모두 38명이 늘었고요. 수도권은 경기 31명 등 모두 44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인의 확산세가 꺾인 것과 달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 4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해외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들을 시기별로 나눠서 조사해봤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는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사례가 많았죠. 그런데 2월 말부터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럽 방문 확진자가 늘더니 이달 들어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로 봐도 중국 확진자보다 많아진 상황인데요. 해외 감염병 확산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이제 중국의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환자 수가 중국의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500명 이상 많은데요. 국가별로 자세히 보면 최근 확산세가 가장 가파른 곳 이탈리아죠. 어제도 하루새 3,200여 명 늘어 2만 8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9천 명을 넘어서 우리나라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들 국가를 방문한 사람이 감염돼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유입을 막으려면 철저한 입국자 방역 관리와 함께 국민들도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다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사실 30명대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수도권에서 구로 콜센터에서 이제 대규모로 130명가량 발생을 했고 또 성남에 있는 은혜의강 교회에서 관련 확진자가 지금까지 49명이니까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집단 시설이나 또는 병원이나 또는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명이 생기게 되면 또 집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정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수가 한 10명대 아래로 좀 떨어져야 안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한 자릿수로 가면 대단히 좋겠지만 네. 아마 이런 집단 감염 사례들이 조금 잦아들게 되면 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누적 확진자는 8,000명이 넘지만 사실은 격리 해제되신 분들이 꽤 많아졌잖아요. 6,000명대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주 네. 금요일인가요? 지금 5일째 신규 확진자보다 격리 해제된 그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 확진자 수는 계속 누적이 되겠지만 지금 치료 중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격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치유 중인 환자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정점은 지나서 감소세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 이 교회 예배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아까 대책을 발표했죠. 행정명령을 내렸다. 어떤 내용이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집회,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그래도 지금 예배를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강조가 있지만 종교 행사를 강제로 금지하는 건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득을 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29일까지 집회 예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만약 열게 되면 발열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또 거리 두기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자 명단도 비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 어겼을 때는 금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좀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번 그 교회 관련된 확진자가 경기도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자제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특별 입국 절차 관련해서 지금 아까 이정훈 기자의 현황 브리핑도 보셨지만 해외 유입되는 그런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대책이 아까 발표가 됐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초기에는 중국에서 입국한 그러니까 44명이 해외 유입 사례인데 지금까지는 중국에서는 14명이었고요. 아시아가 또 14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확진자가 16명이기 때문에 3월 19일 모레 0시부터 모든 입국자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입국하는 사람들이 발열을 체크를 하고 또 건강 질문서를 제출을 하고 또 자가진단 앱을 깔아서 핸드폰에 깔아서 2주간 혹시 증상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이제 공항에 나가시는 분들은 시간을 여유를 두고 지금 사실 공항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없지만 피치 못하게 나가시는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입장 발표 오후 2시로 일단 예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차례에서 23일 날 이제 개학 예정인데 아마도 한 번 더 연기를 하는 쪽으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주 연기를 하게 되면 4월 6일에 개학이 되겠죠. 지금 미성년자의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고요. 특히 미성년자 10대 같은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으면서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어떤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학을 연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고3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신에 차질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담을 안고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개학을 하고 나서도 사실 문제잖아요. 어떻게 이제 학생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방역 대책을 갖고 관리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사실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19가 생긴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 개학 날짜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 일부 성에서는 개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경우를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책상도 1m 이상 떨어뜨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뭐 그렇게 하려면 2부제 수업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당연히 마스크 착용은 권장이 되고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착용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 또는 그 거리를 좀 차단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기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단체 급식도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체 급식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뭐 떨어져서 먹겠죠. 떨어져서 먹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음식물을 통해서 이게 감염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음식물이 아니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식사를 하게 되면 위험성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은혜강 교회에서 잘못된 정보로 이런 대책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된 건데요. 에어로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CCTV에서 분무기로 이렇게 이제 소금물을 뿌렸다고 하는데 그게 네뷸라이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비인후과 가게 되면 뭐 목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렇게 네뷸라이저라고 이렇게 연기를 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에어로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미세한 입자인데 그게 혹시 감염된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그 에어로졸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바이러스를 갖고 나오게 되겠죠. 은혜강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밀집된 그런 상황에서 에어로졸을 뿌렸으니까 그 에어로졸 효과가 나타나서 더욱더 감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잘못된 정보 믿지 마시도록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IMF 총재는 세계 각국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000포인트가량 빠져 13%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12% 전으로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15분간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입니다.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하락 장세는 계속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낙폭을 키워 지난주 10% 가깝게 급락했던 검은 목요일보다 더욱 참담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4에서 6% 폭락했습니다. 연준이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돈을 푸는 양적 완화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공중보건 사안인데다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모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유동성 완화에도 증시가 폭락하자 주요 7개국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지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성장 회복과 일자리 보호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Today, basically, they all want to do whatever it takes on the health side, solving the virus side, and on the economic side.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각국 정부들이 재정 정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급병가와 세금 경감 등의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국내 증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74.02포인트, 4.32% 내린 1650.84에서 출발했는데요. 조금씩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은 2%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요. 1670에서 8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3천억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팔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이 방어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6.49포인트 내린 488.02로 500선이 깨지면서 출발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대 소폭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도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폭락하면서 우리 증시에 대한 우려도 컸었는데요. 국내 확진자 수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과 유럽 증시에 대한 시장 불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이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미국 증시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화 강세는 계속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0원가량 오른 1230원대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국민들에게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모이지 말아달라. 코로나19 사태는 7, 8월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새롭게 발표한 조치는 사회적 격리를 한층 더 강화한 겁니다. G7 정상 그리고 미국 내 주지사들과 잇따라 화상회의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미국인들이 사회적 격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recommending that all Americans, including the young and healthy, work to engage in schooling from home when possible, avoid gathering in groups of more than 10 people. 술집, 식당, 푸드코트 등에서 가급적 식사를 하지 말고 드라이브스루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여행도, 쇼핑도 제한하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백악관의 가이드라인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앞서 권고한 8주간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 금지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입니다. 앞서 4월 말쯤이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7, 8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But people are talking about July, August, something like that. So it could be right in that period of time where I say it washes through. Other people don't like that term, but where it washes through.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암울한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호황을 늘 자신의 지적으로 내세우고 코로나19 사태를 축소해왔던 이전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다만 전국적인 통행 금지나 폐쇄 조치는 지금 단계에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과민 반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확산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는 식당과 클럽, 극장 등 공공장소를 전격 폐쇄 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탁자와 의자는 비닐로 감싸져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식당도 모두 실내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가
전격적으로 공공장소 폐쇄 조치를 한 겁니다. 시당국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희들 영세업자로서는 조금 큰 타격이에요. 앞으로의 길이 난감한데요. 뉴욕은 현지 시간 17일부터, 로스앤젤레스는 현지 시간 16일부터 모든 식당과 주점, 카페, 공연장, 극장 등 공공장소를 폐쇄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은 포장과 배달은 가능합니다. 식료품점과 상점, 약국 등만 정상 영업합니다.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 천재지변 상황이 아닌데도 이 같은 공공장소 폐쇄 조치는 미국에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Well, I would like to see a dramatic diminution of the personal interaction that we see in restaurants and in bars. Whatever it takes. 식당, 주점 등의 영업 금지 조치는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민과 미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현지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집단 귀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망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가 27,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연속 3,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100여 명이 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7.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바이러스 확산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이동 제한 등 정부 조치를 잘 따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Possiamo essere davvero orgogliosi di essere italiani. Insieme ce la faremo. 이처럼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한인 사회에선 집단 귀국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한인 사회는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전세기 이용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와 인천 간 직항 노선은 이미 끊겼고 현재는 프랑스 파리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귀국하는 항공편이 남아 있습니다. 교민들은 특히 의료진과 병실, 의료 장비가 부족한 이탈리아의 의료 사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교민과 유학생 사회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 국제대학교 내 한국관 학생들을 비롯해 국제대학촌 학생 모두에게 감염을 우려해 귀국이나 귀가를 권고했습니다. 프랑스의 뒤늦은 대책에 불안을 느낀 유학생과 교민들은 급히 귀국 항공편을 알아보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부가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유럽 여행 금지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유럽 국가들 간 국경이 하나둘 폐쇄되면서 필수 물자 등의 수송 지침도 내놨습니다.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7만 5천여 명, 이 중 유럽의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미 유럽 대륙 전체로 퍼진 감염 상황이 악화되자 유럽연합도 결국 빗장을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가 외국인의 유럽 여행을 금지하는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를 꺼낸 겁니다. We think non-essential travel should be reduced right now too, in order to not to spread the virus further, be it within the European Union or by leaving the European Union. EU 집행위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의 제한을 우선 한 달 동안 시행하되 연장 가능하게 하고 EU 회원 국민의 가족, 장기 거주자 등엔 예외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EU 정상들 간 화상회의에서 승인될 경우 즉각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유럽 내에서의 국경관리 지침도 나왔습니다. 개발 국가들이 속속 국경 폐쇄에 나서면서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쉥겐 조약이 무력화된 가운데 최소한 식품이나 의료 장비 등 필수 물자와 서비스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통행이 막히는 팬데믹 상황.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막는 방법은 결국 진단과 격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휴교령과 모임 금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급증했지만 정작 진단과 격리, 접촉자 추적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Breaking the chains of transmission. And to do that, you must test and isolate. You cannot fight a fire blindfolded.
유럽의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WHO 유럽 지역 사무소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WHO 본부에서도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부분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거브리어수스 사무총장의 브리핑도 기자단 참석 없이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격리해야 할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임승찬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감염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확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서 확인된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14일간 집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한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진료 같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과는 대화를 삼가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둡니다. 또한 개인 전용 수건이나 식기류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옷이나 침구류도 따로 세탁해야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 폐렴 등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경우 감염 증상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수칙을 잘 지킨 경우 방역당국은 생활지원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겐 유급 휴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또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 기침 예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공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기침할 때 날아 흩어지는 액체인 비말이나 손 등을 통한 긴밀한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환자가 만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 손에 바이러스가 묻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손이 코 주위로 가는 만큼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코 점막 등을 통해 몸에 침투합니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누로만 손을 씻어도 바이러스는 대부분 제거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손바닥과 손등뿐만 아니라 손가락 사이와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습니다. 기침 예절도 중요합니다.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손으로 입과 코를 막으면 손이 오염돼 바이러스를 여러 곳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독감에 걸려 면역력이 약해지면 코로나19 등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 KBS 통합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 골프 선수 김혜림 씨의 봉사 현장 영상부터 가족이 함께 만든 코로나19 퇴치 노래까지 다양한 응원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저도 코로나가 너무 무섭고 이게
평상시에도 이거를 조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매주 좋은 일 하시러 오시는 봉사분들도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서움을 무릅쓰고 나왔어요. 코로나19 종식의 종을 울리다 고해 대한민국 힘내봐요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파이팅! 시작!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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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 SNS로 참여해 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 이어집니다.